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네, 2021학년도 창체 자율활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두 번째 수업이죠. 혹시 지난 시간에 무엇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수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자음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뭘까요? 그렇죠. 학교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학교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 설명서라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여러분들 적응할 수 있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살레시오. 네, 1학년들 2주간 씩씩하게 배웠던 안녕 살레시오라는 인사, 그리고 안녕 신부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인사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사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눈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날씨가 계속 일교차가 심해지죠. 그리고 15도 막 18도 15도 이렇게 막 나가다가 낮에는 0도에서 2도 3도 4도 밤에는 그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이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겨울이 아니고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신부님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학교 이렇게 본관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에 교문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문이 이렇게 있고 문이 이렇게 철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는 치마티관이 이렇게 있고요. 마리아 광장하고 체육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관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마리아 광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재고 이렇게 이제 반월에서 들어가는데 신발장 신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자로 꺾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건물이라고 여기 딱 이름 써 있는 요한바오로 이세관 옛날 교황님 이름입니다. 두 번 전에 이세관 어떤 한 부모님이 오더니 이 학교는 세관도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황님 교황님의 이름 명칭이 요한바오로 이세관이었어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제 사무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쪽에 또 통과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뒤쪽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수도원이에요. 신부님들이 사는 곳, 관사. 우리 학교 관사인 수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제 5월에 성모성월 이렇게 오다 보면 성모님 미사 같이 드려야 하는데요. 4월에도 드려야죠. 부활 미사 드려야 되는데 4월 5일인가요? 4월 6일인가 그 미사가 잡혀져 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실시간으로 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미사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미사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실시간으로 드리는 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가위 미사 때 작년에 한가위 미사 때 스트리밍 했거든요. 너튜브 스트리밍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구독자가 100명이 되어야 해요. 100명. 100명이 돼야 스트리밍 가능합니다. 지금 구독자가 13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우 페이스북으로 겨우 했죠.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에서 겨우 했는데 혹시 너튜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저희 채널 여러분들 수업할 때 들어가는 해놓으면 모두가 다 반에서 20명씩만 해줘도 5반이니까 100명 되지 않을까요? 구독을 좀 해주시면 100명의 구독자가 나오면 제가
미사하거나 다른 행사 같은 거 할 때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야 하니까 스트리밍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건 이제 수도원에 올해 피한 거예요. 올해 다. 앞마당과 뒷마당, 옆마당이 핀 건데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꽃일까요? 벚꽃이 아니고 매화. 이거는 수선화예요. 수도원 앞마당에 매화꽃, 수선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봄 온기가 계속 우리 곁에 스며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봄날에 가끔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 안에서만 게임하고 신부님 기다리면서 하지 말고 학교 산책하면 되게 좁잖아요. 되게 넓거든요. 학교가 넓어서 산책도 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그 봄꽃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책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점심시간에 여유로움 좀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면서 막 첫 주 오면서 제가 튤립을 막 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성모성 앞에 성모동굴 앞에 노란색 튤립도 있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튤립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거 좀 다른 종류의 튤립이더라고요. 갑자기 봄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누군가 튤립 심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왜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튤립 심나요? 왜 튤립을 심을 생각을 했어요? 신부님, 누군가가 튤립을 심은 장면이 떠올랐어요. 학교에도 심으면 좋겠다, 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 꽃 심으면 좋은 공간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마티콘 벽에 있는 작은 화단 있거든요. 철쭉이 피고 있었는데 거의 다 막 죽어가는 철쭉 다 뽑아내고 튤립을 심었습니다. 110개 튤립을 거기 다 심지 못하고 한 50개 정도 되는 튤립을 심었고 여기 성모동굴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윤상원 열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선배님 5.18 그 열사님 앞에 튤립을 심었습니다. 이곳저곳이 자꾸 튤립을 심으면서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좋아할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활짝 핀 꽃을 보며 웃을 수 있다면 난 웃음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도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에 꽃을 심고 피우면 다른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밝아지고 기뻐질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꽃자리가 되면 그 꽃자리를 보며 누군가는 아무도 기뻐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꽃이 피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면으로 나오던 지난 2주 여러분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재밌으셨어요? 급식 맛있다고 소문 났으니까요. 재미도 있고 급식도 있고 그 대신 여러분들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스터디, 공부와 독서 등등등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2달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1학년들이 등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의 상황을 비교해보니 원격이긴 했지만 올해는 원격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입학식도 하고 함께 출발을 알리는 3월 첫 주에 교육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이죠. 1학년 비대면 수업인데요. 학교에서 지내던 지난 시간들이 행복했다면 나오지 못하는 시간도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잘 기다리면서 수업도 충실히 들으면서 다시금 행복한 시간, 학교의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생활이 학교에 나오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대면의 시간일 것입니다. 일주일 비대면이지만 열심히 배우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똑같은데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성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시금 되새기기죠. 나부터 시작하죠. 감염. 나부터 먼저 방역수칙 지키기, 마스크 끼기, 매우 중요하죠. 세면, 손 씻기, 많은 곳 가지 않기, 35도 넘으면 1339 연락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상 함께 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 여러 규칙들을 잘 생각해 봅시다. 영상 보여 주세요 했잖아요. 영화 보여 주세요. 네, 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수업의 우리 타이틀은 학교생활 설명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학교 사용 설명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학교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저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밖 인사, 우리 따뜻하게 하자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침묵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녕 살레쇼라고 했던 그 인사법을 알려드렸고, 교문맞이 따뜻하게 서로 만나자 웃으면서 인사하며, 독서 10분이 쌓이면 어마무시한 시간이 된다는 거, 10분이 50분이 되고 50분이 또한 4주니까 200분이 되고 200분이 10개월에 2000분이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나눴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들 지식을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누군가는 2000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이거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지막 끝나는 날 12월 30일 날 비교해보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누구는 한 권도 못 읽었을 것이고 누구는 10권이라는 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아침을 명상의 시간, 여러분들 우리 학교 전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더니 여러분들 명상의 시간에 왜 이것들이 여태까지 남아있느냐 생각해보면 바로 아침을 차분하게 하는 시간이고 다지게 하는 시간이고 마음 키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수업을 받죠. 점심시간 신난다. 지금은 여러분들 반에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가 괜찮아지고 나면 앞마당에서 이렇게 이벤트 기획하고 있어요. 카트라이더 꼭 올해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라토리오 저와 함께 4시 30분에서 7시 30분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오라토리오 활동에 대한 이것들은 제가 좀 아이들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요미사 늘 매주 수요일날 4교시에 있으니까 신자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신자들, 관심 있는 친구들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주교 신앙에 관심 있는 친구들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비신자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타이틀은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나가겠습니다. 수업 적응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 기억나시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가장 좋은 코스? 바로 C 코스. C 코스에 대한 설명이었으면 좋겠어요. C 코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C 코스. C 코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살레시오이고 돈보스코 많이 이야기하는데 돈보스코는 누군지 도대체 살레시오가 돈보스코 뭔 말이야?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살레시오와 돈보스코가 누군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레시오 돈보스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잠깐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살레시오 돈보스코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또 누구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6년이라는 시간을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보시죠. 살레시오 회라고 합니다. 예, 어디 횟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수도의 마크예요. 이게 뭐 성가정을 의미하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문양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가톨릭 성인, 살레시오에는 가톨릭 성인인 선 요한 보스코, 세인트 존 보스코, 요한이 존이거든요.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라고 하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라고 하는데 이거 프란치스코, 성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 요한 보스코가 1859년에 이탈리아 토리노라는 지역은 이태리가 이렇게 반도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반도 형식, 이 밑에는 남부라고 하는데 남부 지역에 유명한 뭐 지역이 있다면 나폴리. 여러분들 축구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N 되어져 있는 나폴리. 토리노는 이 북부 지역입니다. 이 북부 지방인데요. 북부 지방은 공업이 유명했고요. 남부 지방에는 뭐가 유명했을까요? 따뜻하니까 농업이 유명했겠죠. 농업. 이 북부 공업 도시인데 여기 또 여러분들이 잘 유명한 축구팀이고 나폴리 팀이고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J로 되어져 있는 어느 팀이죠? 유벤투스가 바로 나폴리의 토리노를 기반으로 한 팀입니다. 토리노에 만든 수도의 이름이 바로 살레시오예요. 그런데 다른 프란치스코가 자기 이름을 따서 프란치스코라고 만들고 베네딕토라는 성인이 있는데 카톨릭 성인 중에 베네딕토도 자신이 수도회를 만들 때 베네딕토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미니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성 도미니코회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성 요한 보스코는 자기 이름 보스코회라고 짓지 않고 살레시오회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왜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나요? 그건 다음에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레시오라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워버려야 되는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이분이 바로 살레시오 성인이에요. 우리 이사장 신부님 좀 많이 닮았는데 1567년부터 1622년 제네바라는 지역에 서 활동하던 주교님입니다. 이 주교라는 말은 교계제도라고 하는 이 층계제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제보다는 어찌 보면 계급으로 좀 높은 계급입니다. 주교가 있고요.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고 대주교 위에 추기경님이 있고요. 추기경단 위에 또 누가 있냐면 우리나라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금 이라크 방문 중에 있는 돌아오셨다고 얘기하는데 교황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교는 바로 제네바 지역을 통솔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배님인 김희중 주교님이라고 3회 졸업생이 있는데요. 3회 졸업생이 이렇게 있는데요. 3회 졸업생 김희중 주교님 바로 광주 지역하고 전남 지역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통솔하는 거죠. 뭐 다스린다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살레시오 성인 어디? 제네바 지역을 통솔하는데 주교가 되고 나서 30년 동안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대요. 바로
온화, 따뜻함의 성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랬대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디에서 이 사람의 그림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주교님의 사진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진 볼게요. 바로 여러분들 출입구 이 심장 제세동기 있고 소리함이 있고 거울 있는 이 위쪽에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입니다.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따뜻함, 온유함을 돈보스코가 담고 싶었어요. 돈보스코는 어렸을 때 굉장히 다혈질이라기보다는 열정이 많았고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만나보면 1000명, 2000명 그 이상 되는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겠어. 화도 나고 이해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같은 성격이 나오면 아이들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겁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기로 살레시오 회원들이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따뜻한 온유함을 닮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주보 성인을 바로 살레시오 성인이라고 이름을 주보 성인으로 선택을 하고 살레시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중앙과 겨울 이쪽에 있습니다. 살레시오. 자, 그러면 성 요한보스코 사제는 누구인가? 돈보스코라고 이름 부르죠. 이 돈은 여러분들 사제를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 라고 불리는 카톨릭 사제예요. 그리고 카톨릭 성인이에요. 청소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1815년부터 1888년 살았던 사람이고 이때는 이탈리아가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예요. 이거는 2021년 2021년 살레시오 가족 생활지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했었어요. 아이들 속에 늘 둘러싸여 있었죠. 이 많은 아이들 속에 이 많은 아이들이 각각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제일 사랑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돈보스코 청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청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청소년들의 아버지, 청소년들 수호자라고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바로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기에 충분하죠. 이 이야기 제일 많이 들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레시안이란 이런 이름을 붙일 텐데 살레시오에서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다 살레시안이란 이름을 붙습니다. 저도 살레시안이고요. 여러분도 살레시안이고요. 서울에서 기계를 다루는 학교, 우리가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돈보스코 센터라고 하는 신길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80명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도 살레시안이라고 얘기해요.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도 살레시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돈보스코는 살레시오라는 이름으로 모인 같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바로 가족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레시오 가족에게 돈보스코를 대신하는 그 후계자 총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팀의 총장 신부님께서 매년 생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해서 살레시안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생활지표를 주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희망으로 인도되어 라는 스트레나를 주셨어요. 이 희망으로 인도되어 라는 스트레나를 주는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는 것도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회가 단절됐죠. 그리고 막 암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힘들어요. 많은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단절됐던 벽을 허물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 라는 총자신님의 강한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었어요. 앙현 신부님께서 2018년도에 나중에 여러분들 사진하고 영상 보여줄 수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수업을 한번 좀 해볼게요. 자울수업이고요. 예, 수업 적응 설명서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창체활동의 4가지 영역이에요. 예, 4가지 영역이고요. 진행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신나게 그리고 재미지게. 신나고 재밌기만 하면 될까요? 유익하지 않아요. 신나고 재밌고 저속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유익해야 합니다.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훈. 배울 거리. 삶의 이정표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월 중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진로 수업을 해보기로 했기 때문이죠. 나아갈 길. 어떻게 삶의 이정표로 나아갈 것인가, 삶의 이정표를 보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폼나게, 저속하게가 아니고 여러분 딱 배우고 나면 딱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멋진 사람. 멋진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 그리고 칭찬 받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기타 등등.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다. 예. 많은 것들을 진행을 기타 등등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최고의 반응을 보이는데 집중을 잘 못한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침묵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다.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제가 박수 3번을 할 겁니다. 박수 3번의 의미는 침묵과 집중입니다. 박수 3번 시작! 하면 침묵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조용해지는 가운데 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박수 3번을 자주 치면 여러분들 내가 떠들고 있구나. 신부님의 말을 안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예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예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장난을 쳐야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분위기 파악이라고 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잘 구분하는 것. 분위기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분위기 파악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업 내용은 1학년 자유학년제 주제에 맞춰서 할 겁니다. 나, 너, 우리인데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학교 교훈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학교 교육이 마음을 깨끗이, 몸을 깨끗이, 환경을 깨끗인데요. 광주 애들, 특히 전라도 애들에게 깨끗이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몸을 깨끗이, 깨끗이라고 얘기해요. 환경을 깨끗이. 전라도는 아니랄까봐. 저도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깨끗하면서 나를 알기,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는 거, 너를 아는 거죠. 너를 알기, 공감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깨끗이, 우리를 아는 것, 공생하는 겁니다. 공존과 공감과 공생을 우리 올 한 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나라는 존재가 장점과 단점을 인간은 모두가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두드러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기가 없고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나의 단점을 아는 거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공존하는 내가 죄송합니다. 기도 시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네, 공존, 내가 나를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더욱더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나도 깨끗해야 하지만 저 사람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파악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아는 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 그룹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아나갈 수 있는 바로 공생의 이야기라는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올해 특별히 자유학년제 수업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 자, 우리 지금 40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40분 수업으로 바꿀게요. 앉아서 교사는 칠판에 질시를 쓰고 학생은 받아 적는다. 1번 원하나요? 아니죠. 교사는 이야기를 하고 학생은 노트를 받아 적는다. 45분 동안. 이것도 아니죠. 재미난 퀴즈도 풀고 유익한 영상도 보고 심리학 학생들 간에 서로 호흡하면서 웃고 유쾌한 가운데 유익한 가운데 또 유익하게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진행한다. 40분 동안. 어떤 거 원하나요? 1번? 아니죠. 2번? 아니죠. 3번 다들 원하시죠? 3번 가셔야 돼요. 1, 2번 원하기 시작하면 문제 생기고 1, 2번보다 더 안 좋아지면 A 코스와 B 코스로 갑니다. 예. 앞과 같은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집중하겠다는 불타는 의지, 다는 그 눈빛, 막 졸고 막 떠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눈빛, 열렬하고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 필요합니다. 질문하면 그냥 정답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이야기해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면 이제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깊이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부터 여러분들 자기소개하는 시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시고 한 주간 비대면 수업이니까 적응 잘 하시면서 중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잘 적응하시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 수업 끝나겠습니다.